이력서가 좀 과장된 것 같군요. 면접관이 무시하듯 말했다. 당신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실제로 다뤘다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15년의 피땀 어린 노력이 단 한마디로 묵살당하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줄어드는 은행 잔고의 압박감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나는 허리를 꼿꼿이 폈다. 기재된 모든 성과는 사실입니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개발한 시장 확장 전략은 누구나 서류에는 숫자를 적어낼 수 있죠. 면접관은 얇은 미소를 지으며 내 말을 잘랐다. 인류 컨설팅 펌의 지원 없이는 이런 성과들은 기껏해야 의심스러운 주장에 불과합니다. 8개월 전 나는 5개국에 걸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었다. 하지만 새 경영진은 자신들의 측근을 위해 경험 많은 여성 임원들을 밀어냈다. 그리고 지금 나는 73번째 면접에서 또다시 의심의 벽에 부딪혀 있었다. 면접관은 펜으로 내 이력서를 톡톡 쳤다. 이 클라이언트 포트폴리오는 특히나 터무니없어 보이네요. 그때 측면문이 열렸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한 사람이 들어오다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당신이군요. 그가 진심 어린 반가움으로 외쳤다. 작년에 모든 컨설턴트가 우리 제품 라인은 가망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를 구해준 기적의 장본인 말입니다. 당신의 전략이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켰죠. 면접관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온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당신네 회사의 투자를 3배로 늘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당신 팀에 합류합니까? 그렇다면 계약은 즉시 성사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과소평가 받아본 적이 있는가? 입을 떼기도 전에 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멋대로 판단하는 시선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그 억울함의 뜨거운 맛을 안다면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하고 싶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에 일어난 일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를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김지우다. 42세인 나는 국제시장 전략 분야에서 맨손으로 경력을 쌓아 올렸다. 여자는 일찍 결혼해서 고향을 지키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지는 지방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나는 아르바이트를 3개씩 뛰며 스스로 학비를 벌어 경영대학원을 마침으로써 그 기대를 보란듯이 깼다. 나의 분석적인 사고방식과 소비자의 니즈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 능력은 내 직업적 시그니처가 되었다. 나는 남들이 놓치는 패턴을 발견하고 그 통찰을 수익성 있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키웠다. 하지만 타양 애드바이저리의 면접실에 앉아 있는 동안 그 어떤 것도 최수진 상무에게는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가늘게 다듬어진 눈썹은 대화 내내 치켜 올라가 있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재 기업 중 하나인 한성그룹의 CEO 강태호 대표가 방을 나가자 최 상무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했다. 뻣뻣했던 자세가 부드러워졌고 목소리에 날선 비판조가 사라졌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이군요. 그녀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강 대표님은 감동시키기 어렵기로 악명 높은 분인데 그 회사와 어떻게 일했는지 더 자세히 말해봐요. 나는 차분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작년에 그들의 동남아 시장 진입 전략을 제가 설계했습니다. 이전 컨설턴트들은 문화적 장벽을 이유로 확장을 반대했지만 저는 그들이 간과한 구체적인 지역적 기회를 찾아냈죠. 최 상무는 마치 지난 20분 동안 내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듯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흥미롭군요. 결과는요? 첫 2분기 동안 37% 성장했고 초기 예상치를 2자릿수 %로 초과 달성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그녀가 메모를 휘갈기며 말했다. 채용 절차를 가속화해야겠어요. 사실 당신의 경력을 고려할 때 수석 이사 직책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군요. 연봉은 꽤 파격적일 겁니다. 경멸에서 구애로 이어지는 급격한 태세 전환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불과 몇 분 전 그녀는 나를 거짓말쟁이 취급했다. 이 직책은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덧붙였다. 무게감 있는 사람 말이죠.
나는 그녀가 실시간으로 우리 사이의 현실을 재작성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무시하던 면접관은 사라지고 내 잠재력을 즉시 알아본 열정적인 지지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다음 단계를 설명하는 동안 내 마음은 8개월 전으로 돌아갔다. 나는 미래 이노베이션에서 전략기획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한 벤처 캐피털 회사가 우리를 인수했다. 새 CEO인 박 대표는 화요일 아침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지우 상무, 자네의 실적은 훌륭해. 그가 자신의 손톱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공격적인 성장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라 다른 리더십 케미스트리가 필요하네. 해석하자면 그들만의 리그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 6주 만에 5명의 여성 임원 모두가 박 대표의 인맥에 있는 남성들로 교체되었다. 대부분 경험은 부족했지만 새로운 비전에 맞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나의 퇴직금 패키지는 넉넉했지만 이는 내 기여를 기리기 위함이 아니라 소송을 막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내 경험과 실적을 믿고 자신감이 있었다. 새 자리를 찾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73번의 면접을 거치며 나는 수많은 최수진들을 만났다. 내 성과를 내가 이룬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다. 내일까지 오퍼레터를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최상무가 말했다. 이제 임원진과 상의만 하면 되는데 강 대표님의 보증이 있으니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까의 경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관점이 상당히 바뀌셨네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가 가볍게 웃었다. 강 대표님은 우리 회사의 최고 매출 클라이언트니까요. 그분의 의견은 상당한 무게를 가지죠. 그리고 제 풍부한 경험은 무게가 없었나 보군요. 그녀의 미소가 흔들렸다. 우리가 검증 과정에서 철저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지원자가 스펙을 부풀리니까요. 당신은 철저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조용히 말을 끊었다. 당신은 내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격 미달이라고 단정지었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녀가 뺨을 붉히며 항변했다. 전 단지 도전적인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내 성과를 터무니없다거나 의심스럽다고 했죠. 그건 질문이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최상무는 굳이 정리할 필요 없는 서류들을 만지작거렸다. 아마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당신을 영입하는데 매우 관심이 있다는 거죠. 나는 천천히 포트폴리오를 챙겼다. 감사합니다. 다음 단계에 대해선 언제쯤 연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안도감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내일 오후까지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약속대로 최상무는 다음날 광고된 연봉 범위를 훨씬 웃도는 제안을 가지고 전화했다. 나는 주말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그녀는 열정적으로 승낙했다. 그 주말이 모든 것을 바꿨다. 토요일 아침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제안서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 보수는 당장의 재정적 고민을 해결해 줄 것이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든든한 아군 없이 해고당한 특히 40대 이상의 유능한 여성들을 떠올렸다. 휴대폰이 울렸다. 미래 이노베이션의 전 동료였던 정혜자 이사의 메시지였다. 우리는 인수합병 이후 매달 커피를 마시며 만나고 있었다. 내일 약속 그대로지? 좋은 소식 있어? 그녀의 문자였다. 다음 날 아침 우리가 즐겨 찾는 카페에서 정 이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56세인 그녀는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에너지와 30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경력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예전 미래 이노베이션 클라이언트 3곳과 상담을 했어. 그녀가 털어놓았다. 다들 똑같은 걸 묻더군. 데이터 지능과 문화적 통찰력을 결합한 회사는 왜 없냐고 말이야. 대형 펌들은 숫자는 있는데 사람 냄새가 안 난다는 거야. 나는 엑셀 시트 너머를 보지 못하는 경영진 때문에 우리의 제안이 얼마나 자주 묵살되었는지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정 이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우리가 그런 회사를 만들면 어떨까? 자네랑 나
그리고 디지털 전문성이 있는 박소연 과장도 영입해서 말이야. 박소연 과장 역시 인수합병의 희생양이었다. 우리 회사를 차리자는 말씀이세요? 내가 물었다. 정확해. 우리 둘이 합치면 4개 대륙에 걸쳐 인맥이 있어. 내 퇴직금은 아직 그대로고 자네 것도 그럴 거라 짐작하네. 나는 태양 어드바이저리의 제안서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정 이사는 그것을 훑어보더니 휘파람을 불었다. 인상적인 액수네. 하지만 자네 표정을 보니 전혀 기뻐 보이지 않아. 면접관은 클라이언트가 들어와서 저를 알아보기 전까지 20분 동안 제 경력을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를 채용하려고 안달이 났죠. 전형적이군. 정 이사는 즉시 이해했다. 이 직업을 수락하면 자네는 또다시 성취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자네를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회사로 들어가는 거야. 정 이사가 제안서를 돌려주었다. 그래서 대안은 있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이사님이 방금 제안하신 것 같네요. 그 후 3시간 동안 우리는 훗날 프리즘 전략 프리즘 스트래티지이 될 회사의 윤곽을 그렸다. 우리의 비전은 대형 펌들이 까다롭다고 여기는 시장, 즉 서구 중심적인 모델로 접근했다가 중요한 문화적 뉘앙스를 놓치기 쉬운 지역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이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태양 어드바이저리에 정중한 거절 메일을 보냈고 미래 이노베이션 인수 당시 밀려난 박소연 과장과 다른 2명의 전 동료들과 통화 일정을 잡았다. 내 이메일을 보낸 지 몇 분 만에 최상무의 답장이 왔다. 실망스럽군요. 보수 패키지를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강 대표님이 오늘 아침 특별히 당신에 대해 물으셨어요. 나는 내 결정이 돈 때문이 아니라고 답장하고 그녀의 시간 내어줌에 감사를 표한 뒤 노트북을 닫았다. 그 단호함이 해방감을 주었다. 프리즘을 구축하는 첫 6개월은 내 경력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보람찬 시간이었다. 정 이사, 박 과장, 그리고 나는 퇴직금을 모아 창업 자금을 마련했다. 우리는 정 이사의 개조된 차고 사무실에서 일하며 인맥을 동원해 초기 미팅을 잡았다. 첫 번째 돌파구는 뜻밖의 곳에서 왔다. 가전제품 회사의 중간 관리자인 김 대리가 몇 년 전 내 워크숍에 참석했었는데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해왔다. 팀에서는 동남아 확장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컨설턴트들은 시장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설명했다. 저는 상무님이 비슷한 도전에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안적인 평가를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예산은 소박했지만 기회는 완벽했다. 우리는 3주 동안 전통적인 지표들이 간과한 구체적인 진입 지점을 찾아내는 포괄적인 분석을 개발했다. 우리가 결과를 발표했을 때 회의실의 분위기는 회의감에서 흥분으로 바뀌었다. 참석 예정에 없던 2명의 부사장이 발표 도중에 들어왔다. 이게 바로 우리가 표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나중에 한 명이 말했다. 문화적 복잡성을 해결하면서 기회를 수치화했군요. 그 단일 프로젝트는 3건의 추천으로 이어졌고 각 프로젝트는 이전 것보다 조금씩 더 규모가 컸다. 4개월 차에 우리는 2명의 분석가를 고용하고 작은 사무실로 이사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업계 컨퍼런스가 다가왔다. 연례 글로벌 마켓 서밋은 우리 업계 최고의 행사였다. 보통 프리즘 같은 신생기업은 주목받지 못했겠지만 박 과장이 이전에 기술 패널 의장을 맡았던 인맥을 활용해 보조 무대에 작은 프레젠테이션 슬롯을 확보했다. 우리의 주제는 보이지 않는 시장, 간과된 성장 기회 식별로 도발적으로 보이려는 의도는 없었다. 우리는 단지 전통적인 평가 모델이 특정 지역과 인구 통계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저평가하는지 보여주는 사례 연구를 발표했을 뿐이다. 우리가 몰랐던 건 청중 속에 강태호 대표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자 강 대표가 일어섰다. 당신들의 방법론은 주요 펌들이 우리 이사회에 말해온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측에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를 즉시 알아봤지만 프로다운 침착함을 유지했다. 저희 모델은 이 시장들에서 전통적인 예측치보다 지속적으로 23%에서
41%더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오늘 주장한 모든 내용을 뒷받침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군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의 전략이 작년에 우리 사업을 변화시켰으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 태양 어드바이저리에 있지 않은지 궁금하군요. 제가 특별히 당신을 추천했는데 말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태양 어드바이저리는 이 컨퍼런스의 주요 후원사 중 하나였고 그 회사 CEO가 다음 날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저는 다른 기회를 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외교적으로 대답했다. 강 대표는 사려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손실이 분명 크겠군요. 우리 팀이 당신들의 현재 작업에 대해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신규 클라이언트를 받고 있습니까? 선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우리 세션 직후부터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우리 발표를 건너뛰었던 참석자들이 비공개 미팅을 요청했다. 주요 펌들에만 집중하던 업계 기자들이 갑자기 프리즘의 관점을 원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그날 저녁 네트워킹 리셉션에서 왔다. 잠재 고객과 대화 중이었는데 최수진 상무가 방 건너편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 옆에는 태양 어드바이저리의 CEO 한창석 회장이 서 있었는데 강 대표가 내게 다가오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김 대표, 강 대표가 주변 대화가 멈출 만큼 큰 소리로 불렀다. 이사회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에이펙스 전략 업무를 프리즘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최 상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상당한 규모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우리에게 쏠리는 시선을 의식하며 내가 말했다. 이전 결과들을 보면 그만한 가치가 있죠. 강 대표가 대답했다. 게다가 현재 컨설턴트의 제한적인 시야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최 상무가 한 회장에게 다급하게 속삭이는 동안 그녀의 시선이 따가웠다. 기꺼이 논의해보겠습니다. 내가 프로답게 말했다. 좋아요. 그리고 미리 경고해두죠. 다른 회사 동료 몇 명에게 이미 당신 회사를 언급했습니다. 전화가 좀 올 겁니다. 강 대표가 자리를 뜨자 한 회장과 최 상무가 즉시 그를 가로막았다. 강 대표가 고개를 반복해서 젓는 것으로 보아 대화는 팽팽해 보였다. 그날 저녁 늦게 한 회장이 바에 있는 내게 다가왔다. 김지우 대표 맞습니까? 태양의 한창석입니다. 우리 채용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혼선은 없었습니다. 내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귀사의 인사 담당 임원은 강 대표님이 마음을 바꾸게 하기 전까지 자신의 평가를 아주 명확히 했으니까요. 한 회장이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가끔 우리 프로세스가 뛰어난 인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죠.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고 싶고 귀하의 전문성과 우리 조직 사이에 여전히 맞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지금은 프리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도 당신들의 부티크식 접근법과 우리의 글로벌 자원이 결합하면 강력할 겁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정 이사가 내 옆에 나타났다. 끼어들어서 미안하지만 다음 미팅 상대가 도착했어. 그런 약속은 없었지만 타이밍이 완벽했다. 그렇군요. 내가 한 회장에게 다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프리즘의 전환점이 되었다. 3개월 만에 우리는 강 대표의 회사를 포함해 7개의 주요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 팀은 17명으로 늘어났고 각자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보고 채용했다. 잠깐,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매주 이런 실제 비즈니스 복수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시당했던 전문가들이 업계를 완전히 뒤바꾼 이야기들 말이죠. 여러분의 지지가 더 많은 진솔한 경험담을 세상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드리겠다. 진짜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이었으니까.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더 넓은 업무 공간이 필요했다. 우리는 개조된 창고지구에 있는 채광 좋은 사무실을 찾았다. 화려하진 않지만 확장할 공간이 충분했다.
나는 회의실 벽을 업무 공간이 보이는 유리로 만들라고 고집했다. 프리즘에서 투명성은 사명 선언문에 있는 유행어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의미여야 했다. 컨퍼런스 6개월 후 클라이언트 목록은 3배로 늘었다. 팀원은 28명으로 확장되었고 각자 다양한 경험으로 형성된 독특한 관점을 가져왔다. 대부분의 회사가 명문대 5곳의 졸업생만 찾을 때 우리는 업계에서 아무도 채용하지 않는 학교 출신의 뛰어난 인재들을 발굴했다. 획기적인 시장 예측 모델에도 불구하고 12개 대형 펌에서 거절당했던 우리 연구이사 유진은 우리의 전체 분석 프레임워크를 개조했다. 30년 교육직 종사 후 60세의 경영학위를 딴 전직교사 명수님은 우리 고객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변화시킨 심리적 통찰력을 가져왔다. 우리의 접근 방식을 혁신적으로 만든 건 다양한 채용뿐만이 아니라 방법론이었다. 전통적인 회사들은 모든 시장 데이터를 확립된 서구 경제 모델이라는 필터로 걸러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뒤집어 현지 문화적 맥락을 먼저 검토한 다음 경제 분석을 적용했다. 결과는 업계 표준을 놀라운 차이로 지속적으로 능가했다. 창업 13개월 후 어느 화요일 아침 박 과장이 태블릿을 흔들며 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내 앞에 태블릿을 놓으며 말했다. 업계 뉴스레터 헤드라인은 이랬다. 태양 어드바이저리, 신설부서 호라이즌 마켓 출범. 기사는 태양이 독특한 문화적 고려사항을 가진 저평가된 국제시장에 초점을 맞춘 전문 부서를 만든다는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었는데 프리즘의 마케팅 자료와 거의 똑같은 문구였다. 우리 모델을 통째로 베끼고 있어요. 박 과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나는 기사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누가 그 부서를 이끄는지 맞춰볼까? 누구요? 최수진 상무. 박 과장의 눈이 커졌다. 대표님 경력이 믿을 수 없다고 했던 그 여자요? 바로 그 여자지. 그날 오후 정 이사가 더 우려되는 사실을 발견했다. 태양이 우리 주요 클라이언트 3곳과 미팅을 잡고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30%나 가격을 후려치고 있어. 정 이사가 보고했다. 시장 점유율을 뺏으려고 손해를 감수하는 거야. 나는 의자에 기대어 우리의 선택지를 고민했다. 그들이 우리 접근법을 베끼고 가격을 깎을 순 있어도 우리 팀이나 사고방식을 복제할 순 없어.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을 가속화하자. 정 이사와 내가 개발 중이던 프레임워크는 우리의 가장 혁신적인 창조물이었다. 전통적인 스펙 대신 시나리오 기반의 과제를 통해 기술을 평가함으로써 구직자의 간과된 잠재력을 식별하는 인재평가 모델이었다. 아직 베타 버전이야. 정 이사가 주의를 주었다. 그럼 더 빨리 다듬어야지.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사업 문제가 아니야. 우리 철학 전체가 통한다는 걸 증명하는 문제지. 다음 3주 동안 우리는 프레임워크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일했다. 마침내 클라이언트의 채용팀과 테스트했을 때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선별 방식으로는 걸러졌을 뛰어난 후보자들을 찾아냈다. 기술 회사의 혁신 이사인 우리 클라이언트는 놀라워했다. 이 후보자들은 우리 초기 심사에서 절대 통과 못했을 겁니다. 배경이 우리 통상적인 패턴과 안 맞거든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내가 설명했다. 탁월함은 단일 패턴을 따르지 않으니까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태양 어드바이저리가 우리의 시장 분석 접근법을 베끼는 데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대화의 주제를 완전히 바꿨다. 간과된 시장을 찾는 것을 돕는 대신 이제 우리는 그 시장을 개발할 간과된 인재를 찾는 것을 도왔다. 2달 후 우리는 태양의 고객 서비스 이사인 장 팀장으로부터 미팅 요청 이메일을 받았다. 그들의 의도가 궁금해서 나는 동의했다. 장 팀장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흠잡을 데 없는 옷차림이었지만 눈에 띄게 불편해 보였다. 짧은 인사 후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태양은 프리즘 전략 인수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사회는 두 조직 사이에 상당한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했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무엇이 이런 관심을 불러일으켰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귀사의 성장이 놀랍습니다. 그가 신중하게 대답했다. 귀사의 방법론, 특히 인재평가 프레임워크가 업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죠. 태양이 현재 복제하려고 시도 중인 바로 그 방법론 말이다. 그가 자세를 고쳐 앉았다. 비슷한 개발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경영진은 귀사팀이 우리 조직에 같이 있을 독특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군요. 이 인수는 누가 제안했습니까? 이사회 차원의 결정이었습니다. 그가 내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한창석 회장님이 직접 대표님과 조건을 논의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회장님께 대화에 응하겠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첫 미팅에는 인수가 진행될 경우 통합을 총괄할 책임자가 배석했으면 합니다. 최수진 상무님이십니다. 장 팀장이 말했다. 현재 전략 및 통합 담당 전무이사로 승진하셨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완벽하군요. 편한 시간에 미팅을 잡아주세요. 장 팀장이 떠난 후 박 과장과 정 이사가 질문을 퍼부었다. 진짜 그들에게 매각을 고려하시는 거예요? 박 과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볼 생각이야. 내가 대답했다. 정 이사가 내 표정을 살폈다. 뭔가 생각이 있군. 최수진이 이 미팅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단 말이지. 미팅은 다음 주 목요일 태양 본사에서 잡혔다. 나는 정 이사와 최근 고용한 법률 고문인 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15분 일찍 도착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우리를 대회의실로 안내했고 한창석 회장이 따뜻하게 맞이했다. 최수진 전무는 그보다 약간 뒤에 서 있었는데 그녀의 미소는 눈가까지 닿지 않았다. 김 대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회장이 말했다. 제안을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리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답했다.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정보 책임자인 정혜자 이사와 법률 고문인 이 변호사입니다. 소개가 끝나고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최 전무가 내 맞은편에 자리를 잡은 것이 보였다. 시작하기 전에 내가 말했다. 인수 후 프리즘에 대한 태양의 비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방법론과 팀이 기존 구조와 어떻게 통합될지 말이죠. 한 회장이 최 전무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말하기 전 자세를 바로잡았다. 우리는 프리즘이 우리의 혁신 허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매끄럽게 말했다. 귀사의 방법론은 우리 글로벌 운영 전반에 걸쳐 확장될 것이며 귀사의 핵심팀은 기존 부서의 지식을 전수하는 것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재평가 프레임워크는요. 간과된 후보자를 식별하는 그 시스템 말입니다. 매력적인 이니셔티브죠. 최 전무가 대답했다. 물론 품질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채용 기준과 조율할 필요는 있겠지만요. 기존의 채용 기준에 도전하기 위해 만든 프레임워크의 목적을 그녀가 얼마나 교묘하게 회피하는지 주목했다. 품질 일관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죠? 내가 물었다. 그녀는 굳은 미소를 지었다. 태양은 특정 수준의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새로운 관점도 좋지만 우리는 클라이언트가 기대하는 표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흥미롭군요. 내가 말했다. 그 조율 과정은 누가 감독합니까? 제 부서가 통합을 담당합니다. 최 전무가 대답했다. 전환 기간 동안 귀사팀과 긴밀히 협력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채용 결정은 태양에 확립된 프로토콜을 따를 겁니다. 한 회장이 끼어들었다. 우리는 매우 파격적인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김 대표. 귀사팀은 상당한 유지 보너스를 받을 것이고 김 대표 개인에게는 고위 경영진 직책을 드릴 겁니다. 보고 라인은요? 내가 물었다. 최 전무가 직속 상사가 될 겁니다. 한 회장이 말했다. 전략 및 통합 전무로서 모든 전문 부서를 총괄하니까요. 나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명확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숫자를 논하기 전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그들 쪽으로 돌렸다. 이건 지난 18개월 동안 우리 권장사항을 실행한 클라이언트들의 시장 성과를
업계 평균과 비교한 타임랩스 시각화 자료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여러 부문과 지역에서 극적인 성과 차이를 보여주었다. 한 회장과 최 전무 모두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그들의 표정에서 격차의 크기에 대한 진정한 놀라움이 드러났다. 이 결과는 단순히 조금 더 나은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계속했다. 이건 기업들이 시장 개발에 접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인상적이군요. 한 회장이 중얼거렸다. 이제 다른 걸 보여드리죠. 나는 다른 시각화 자료로 바꿨다. 이건 이런 결과를 달성한 팀들의 인구 통계학적 경험적 다양성을 업계 표준과 비교한 것입니다. 대조는 뚜렷했다. 프리즘의 방법론으로 구성된 팀들은 컨설팅 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질적인 집단과 전혀 달랐다. 우리의 성공은 인재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에도 불구하고 얻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내가 설명했다. 우리는 모두를 똑같은 틀에 맞추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남들이 놓치는 기회를 발견하는 독특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았기에 성공한 거죠. 최 전무의 표정이 굳어졌다. 다양성 이니셔티브가 중요한 건 맞지만 태양은 클라이언트의 신뢰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면접 때 제 경력을 터무니없다고 묵살하게 만든 그 기준인가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한 회장이 눈썹을 치켜세우며 최 전무를 쳐다봤다. 그 대화에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군요. 최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해는 없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당신은 클라이언트가 보증하기 전까지 내 성과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죠. 그리고 지금 그 똑같은 결함 있는 잣대를 우리 팀 전체에 들이대려 하고 있습니다. 한 회장이 헛기침을 했다. 잠재적 인수의 재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요? 사실 내가 말했다. 저희에게 역제안이 있습니다. 나는 폴더를 열어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게 인수를 고려하기 위한 저희 조건입니다. 한 회장이 첫 페이지를 훑어보더니 눈썹이 올라갔다. 이건 파격적이군요. 우리 회사도 파격적이니까요. 내가 대답했다. 최 전무는 읽으면서 인상을 찌푸렸다. 이 조건이면 프리즘은 채용과 방법론에 대해 완전한 자율성을 가진 독립부서로 운영되겠군요. 맞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이 항목은 한 회장이 계속했다. 포괄적 채용 관행을 전담하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표준 채용 절차를 검토하고 거부할 권한을 주라는 거군요. 역시 맞습니다. 최 전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이건 우리 인재 확보 접근 방식을 사실상 해체하는 겁니다. 변혁하는 거죠. 내가 정정했다.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요. 그리고 김 대표가 이 부서를 직접 총괄하겠다고요? 한 회장이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하며 물었다. 임원급 전권을 가지고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조건으로 네, 최 전무가 서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태양 전체의 채용 방식을 통제하겠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탁월함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그것을 식별하는 시스템을 제안하는 겁니다.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들의 현재 방식이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죠. 한 회장은 난감해 보였다. 김 대표, 결과가 인상적인 건 알지만 이건 일반적인 인수를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회장님이 우리에게 접근한 이유는 우리의 다른 관점이 탁월한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 가치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겠군요. 한 회장이 서류를 챙기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3일 후 장 팀장이 다시 미팅을 요청했다. 이번에는 한 회장이 혼자 왔다. 당신의 조건이 꽤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내 사무실에 자리를 잡은 후 그가 말했다. 최 전무가 강력히 반대했죠. 하지만 이사회가 당신의 성과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그가 계속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더군요.
그들이 몇 가지 조건 수정을 전제로 협상을 계속하도록 승인했습니다. 그는 내 핵심 요구 사항을 대부분 보존하면서도 인재 부서의 권한 범위를 줄이고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역제안을 내놓았다. 이건 태양에게 중대한 변화입니다. 한 회장이 설명했다. 이사회는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이 책임감 있게 구현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최 전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내가 물었다. 한 회장이 망설였다. 우려를 표했지만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2주 동안 우리는 최종 조건을 협상했다. 합의안은 상당한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포괄적 인재부서에 대한 내 요구사항을 유지했다. 이행기간은 연장되었지만 진전을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벤치마크가 설정되었다. 한 달 후 우리는 인수를 발표했다. 업계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특히 프리즘의 자율성을 보존하면서 태양의 인재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는 파격적인 구조에 주목했다. 태양 본사에서의 첫 공식 출근 날, 나는 한 회장이 나를 소개하고 새로운 인재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전사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 도착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최 전무가 방으로 들어왔다. 새 직책 축하합니다.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됩니다. 그녀는 얇은 미소를 지었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군요. 당신 개인에 대해서는 내가 틀렸을지 몰라도 태양의 기준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겁니다.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갖춘 건 아니니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가 말했다. 그래서 제 부서는 추측이 아닌 증거 기반 평가에 집중할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신뢰는 특정 전문적 기대를 유지하는 데 달려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첫인상만 보고 후보자를 탈락시키는 것 같은 기대 말인가요? 내가 물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난 이 업계에 20년 있었어요. 내 인재 판별력이 이 회사의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시스템은 새로운 데이터로 개선된다는 것도 아시겠군요. 내가 대답했다. 데이터는 당신의 판별력이 비범한 인재들을 놓쳐왔다는 걸 보여줍니다. 제 일은 그 간극을 메우는 겁니다. 당신의 실험이 6개월 후에도 이사회를 만족시킬지 두고 보죠. 실험이 아닙니다. 내가 정정했다. 검증된 방법론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맞습니다.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 1시간 후 임직원들이 강당을 채웠을 때 나는 무대 옆에서 한 회장 곁에 섰다. 최 전무는 맨 앞줄에 앉아 표정을 애써 관리하고 있었다. 한 회장의 소개는 짧지만 열정적이었다. 내가 연단에 섰을 때 나는 호기심부터 회의감까지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 300여 명의 직원들을 둘러보았다. 많은 분이 태양이 왜 프리즘을 인수했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내가 시작했다. 그리고 왜 우리 규모의 회사가 그런 파격적인 조건을 요구했는지도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탁월함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첫 슬라이드로 넘어가 한 회장과 최 전무에게 보여줬던 것과 같은 성과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시장이 중요한지, 어떤 전략이 통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누가 가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가정의 의문을 제기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나는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하여 전통적인 채용 프로필과 프리즘 최고 성과자들의 다양한 배경을 나란히 비교해 보여주었다. 제가 이끌게 될 인재 확보 이니셔티브는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을 측정하고 있었다는 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증을 능력으로, 학벌을 잠재력으로 착각해 왔습니다. 맨 앞줄에서 최 전무가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모든 채용 관리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탁월함을 식별하는 새로운 평가 기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모든 탈락 결정에는 후보자가 실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구체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문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잠시 멈추고 강당 곳곳의 사람들과 눈을 맞췄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 변화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태양의 문화를 프리즘의 것으로 대체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이 회사가 그동안 간과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던 인재들을 알아보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전례 없는 성장을 견인할 인재들 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박수가 쏟아질 때 나는 최 전무가 연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우리의 대립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변화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몇 주 동안 예상대로 저항이 따랐다. 몇몇 고위 관리자들은 새로운 평가 요건이 부담스럽고 불필요하다고 불평했다. 최 전무는 경영회의에서 조용히 그들의 반대를 지지했다. 하지만 6주 후 포괄적 인재 프레임워크를 통해 선발된 첫 번째 신입사원들이 초기 프로젝트를 완료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들의 성과 모든 부서에서 기존 채용자들을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능가했다. 분기별 이사회에서 나는 지속적인 개선 예측과 함께 이 결과들을 발표했다. 데이터는 명백했다. 간과된 인재를 식별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쟁 우위를 창출했다. 내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한 이사가 최 전무에게 물었다. 왜 우리는 진작 이런 식으로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태양의 고객 만족도 점수는 회사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우리의 새로운 인재 접근 방식은 우리가 누구를 고용하는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객에게 어떻게 봉사하는지를 변화시켰다.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은 인수 1년 후에 찾아왔다. 내가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 최 전무가 내 사무실 문가에 나타났다. 잠깐 시간 되나요? 그녀가 물었다. 평소의 자신감은 눈에 띄게 사라져 있었다. 물론이죠. 내가 의자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동유럽 확장 프로젝트 말이에요. 당신이 구성한 팀이 아무도 못 봤던 기회를 찾아냈더군요. 훌륭한 일을 해냈죠. 내가 동의했다. 분석가 중 한 명인 지수 씨. 당신 시스템이 잠재력을 포착하기 전에 제가 2번이나 서류 탈락시켰던 친구더군요. 최 전무가 말을 멈췄다. 그 친구, 똑똑해요. 네, 그렇습니다. 최 전무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지난 5년간 제가 탈락시켰는데 나중에 당신 부서를 통해 채용된 후보자들을 전부 검토해봤어요. 패턴이 충격적이더군요. 어떤 면에서요? 능력과 상관없이 특정 프로필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일관되게 무시했더군요. 그녀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을 포함해서요. 나는 그녀가 계속 말하도록 기다렸다. 물어볼 게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 인수를 제안했을 때 처음부터 우리가 인재를 식별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목표였나요? 그게 진짜 목적이었나요? 나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그날 당신이 제 경력을 무시했을 때 당신은 저만 거부한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특정 유형의 탁월함을 지속적으로 간과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었죠. 제 목표는 당신의 상사가 되거나 당신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스템이 가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죠. 최 전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부를 맡겠다고 전근 신청을 냈어요. 그녀가 말했다. 가기 전에 당신이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지 이제 이해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나가려고 일어서자 내가 말했다. 전무님, 그녀가 돌아봤다. 탁월함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판단이 재조정되어야 할 때를 아는 능력을 포함해서요. 작은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머물렀다. 어쩌면 그게 가장 중요한 기술일지도 모르겠군요. 프리즘을 창업한 지 2년 후 개인적인 인정 욕구에서 시작된 일이 업계 전체를 변화시켰다. 태양의 포괄적 인재 접근 방식은 새로운 표준이 되었고 경쟁사들은 우리의 결과를 복제하느라 바빴다. 좁은 의미의 탁월함에 지배되던 컨설팅 세계는 이전에 배제되었던 목소리와 관점에 문을 열고 있었다. 나의 복수는 최 전무에게 망신을 주거나 그녀의 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범한 문지기들이 누가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게 만드는 자의적인 장벽을 체계적으로 허물어
그들이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과소평가받았다가 모두가 틀렸음을 증명해 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역경에 맞선 이 변화의 여정이 같이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매주 우리는 성공이 최고의 복수임을 증명하는 직업적 구원의 실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켜서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시고 다음에 도전해야 할 업계의 문지기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